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 문제를 풀어보는 채널 모두의 논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는 한 번도 올리지 않았던 그 입시 논술입니다. 자, 이제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자, 저랑 수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이 뭐 제가 업로드하는 내용을 좀 보겠지만, 네, 저에게 이제 문의를 주는 분들이 입시 논술을 준비하는 분들 이제 시작할 때가 됐죠. 왜냐하면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3월 평가 그러니까 사사 평가까지 포함해서 2, 3회 정도의 그 모의고사를 본 분들이 이제 궁금해졌을 타이밍이 맞습니다. 그래서 입시 논술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서울 강남 쪽에 계신 분들과 이제 같이 준비하는 분들도 있지만, 입시 논술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학원에 대해 방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학원이 혹은 이 선생님이 좋은 과정과 계획과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변별, 그러니까 선별할 수 있는 질문을 제가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매몰 비용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논술을 준비하는 입시, 재수,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2학년을 포함한 입시 논술을 준비하는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논술의 패러다임은, 즉 입시 논술의 패러다임은 단일이 아니에요. 학교마다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성적과 수능의 성적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과정이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획일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은 일단 제외하세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논술은 요약과 정리, 그리고 한편에 서론본론 결론을 써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학원도 일단은 제외하세요. 그런 선생님도 제외하시고. 이해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논술은 패러다임이 각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따라갔다가는 아주 일반적인 그 논술을 배우는 거지 나한테 맞는 논술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그 대원칙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해주시고, 우리는 전체 학생에 대해서 획일적인 수업을 합니다. 뭐 기초 수업을 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제외시키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이 질문 4개 그걸 들고 가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근거 있고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학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학원을 찾지 못하면 그 선생님을 찾으세요. 학원보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내가 배워야 될 선생님이 누구고 그 선생님이 주로 합격하는 학교가 있을 텐데 그 학교가 어디인지를 물어보세요. 자, 저 같은 경우는 2합 4 그리고 3합 6, 3합 7을 형성하고 있는 홍익대, 성균관대, 중앙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에 몰려 있어요. 그 이유는요, 학교의 성격이 거기에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 자체의 패러다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학교가 그 성적만 준다면, 그러니까 학생이 할 수 있는 영역이죠. 학생이 이 정도만 해준다면 무조건 합격시킬 수 있는 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이 4개를 갖고 가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주로 합격시키는 학교가 어디인지를 꼭 물어보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원은 뭐 전체적인 뭐 완성도가 높습니다. 뭐 어느 학교든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게 어떤 학원이든 어떤 선생님이든지 지금 16개 지금 이제 그 2021학년도에 3개 학교가 더 포함돼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든 학교를 다 잘 보내는 선생님이 몇 분 안 계세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몇 분 계시긴 한데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주로 보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주로 합격하는 학교가 어디인지 꼭 물어보세요. 만일에 이런 대답이 올 수도 있어요. A 선생님은 어느 계열 대학교,
B 선생님은 어느 계열 대학교의 논술에 합격률이 높다. 이게 굉장히 좋은 학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어느 학교를 잘 보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데가 정말 좋은 학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A대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성균관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중앙대학교 일본 문제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논술을 준비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학교의 그 패러다임이 정해져 있어요. 그 문제 유형이 있어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뭐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대학과 유사한 학교가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은 표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학교가 있고 비교 분석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요약, 분류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 같으면 유추를 강조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 패러다임을 여러분들이 학원에라든지 아니면 어떤 선생님에게 이걸 물어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사람이면 지금부터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 꼭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지금 내신 몇 등급입니다. 현실적인 지원 학교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7등급 자체가 지원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페널티를 갖고 지원해야 되는 학교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을 굉장히 적게 적용하고 논술의 영역을 굉장히 크게 적용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신 등급 몇 등급이고 이 등급으로 내가 어떤 학교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수능 점수가 국어 몇 등급, 수학 몇 등급, 영어 몇 등급, 탐구 몇 등급 이거 적어가세요. 적어가셔서 이 정도가 나의 성적이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성적으로 어떤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물론 거의 대부분의 학원이 혹은 어떤 선생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마저 없다고 한다면 이건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최근 2021년에 22학년도죠. 새로 시작하는 학교가 있어요. 자, 어느 대학교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고 어떤 패러다임으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학교는 어떤 학교인데 아직 모의논술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이 학교의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논술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하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준비한다면 6월부터 준비하겠다. 뭐 이 정도의 답변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그 데이터,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여기에서 두 분류로 나눠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 아래 영역도 답변을 못하거나 모르는 분들 일단은 제외시켜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거 완전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모른다. 이것도 알고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한 전략도 없다라고 한다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실제로 논술을 대비하지 못했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해하셨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 아래 영역 3번, 4번, 5번 질문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합격이라고 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지금 위의 항목은 정말 고수들입니다. 1번에 2번, 그러니까 1번 질문과 2번 질문에 대해서
명료하고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지 좋은 학교에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학원을 선발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선별할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처음 가셔가지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주눅들어 있죠. 몇 등급밖에 안 나와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제가 어디까지밖에 못 갈 것 같은데 논술을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이 자세를 버리셔야 돼요. 그것을 버리고 내가 이 정도의 부족하지만 이 정도의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곡하게 얘기를 해보시고 근데 이걸 외우는 분들도 있고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학생에게 내일까지 연락을 해줄게 라든지 아니면 이틀 후에 선생님이 시간이 나니까 이때 연락을 해줄게 라든지 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신뢰하고 맡겨도 됩니다. 자, 지금이 4월 말로 향해 가고 있어요. 5월이죠. 실제로 제가 준비를 하다 보면 5월, 6월, 7월 달 그리고 8월 달까지 어떤 하나의 유형의 학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럼 8월부터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바쁘거든요. 왜냐면 8월 달에 자 9월 초에 여러분들은 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실제로 그 시험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9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시행착오라든지 매몰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시간으로 내가 수업을 들었다 거기에 의의가 있는 거지 내가 준비한 학교에 대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영역까지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 학생은 어떤 성적이고 지금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으로 이 부분의 그 소스를 갖고 이 학교만큼은 그래도 되겠다.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는 어디이고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수업을 해보잖아요. 그럼 이 학생이 요약을 잘하는지 아니면 읽기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나지만 글이 부족한지 그러니까 읽기가 문제인지 쓰기가 문제인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현되지 않은 능력은 무엇인지가 실제로 나옵니다. 그 타이밍이 대략 7월달 정도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이 시행착오가 그때 끝나고 나머지 기간을 준비할 수 있으면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추가로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실제로 상담을 임할 때와 저는 정말 성적이 안 나와서 큰일이에요. 뭐 수능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뭐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과는 완전 다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한 5가지 질문을 제가 오늘 제공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로 합격시키는 학교가 어딘지. 왜냐하면 학교의 유형별, 문제별, 그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A 대학을 가고자 한다. 그럼 혹시 A 대학을 준비하면서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학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A 대학을 준비하는데 파생되는 학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영역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때 항상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걸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라고 했으면 그 시간을 투자한 만큼 다른 학교도 어느 정도 연동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가성비가 좋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해하셨고요. 자, 세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내신 등급. 네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수능 모의고사의 등급. 절대 올려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보통 이제 3등급 정도의 성적이었는데 몇 개를 찍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2등급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등급은 2등급이 아니고 3등급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성적을 올려치지 말고 실제 내가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등급을 학원에 혹은 선생님한테 제시를 해줘야 그 선생님도 그 가장 안정적인 그 등급에 기반해서 가능한 학교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몰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요.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가 아닙니다.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가 아니라 시험조차 볼 자격이 없는 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했고 실제 11월 달 세 번째 주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실 텐데 그 수능을 봤을 때 그 성적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등급에서 1등급을 낮춰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그것도 안 된다면 1학년 때부터 쭉 꾸준히 관찰되어 왔던 그 등급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자, 오늘은 입시 논술에 대한 문의가 요즘에 너무 많다 보니 제가 입시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보통 오시는 분들이 전혀 자기의 등급도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오시니까 자기의 등급도 모르는 상태 즉 엄마 그 부모님이 모르는 등급 나만 알고 있는 등급 이런 그 사실 괴리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것을 떠나서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여러분들은 결과를 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내려면 그 투명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5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 논술 선생님, 좋은 선생님을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입시 논술에 대해서 내가 좋은 선생님을 좀 선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선생님한테 내 지금 남은 기간을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린 콘텐츠였습니다. 자, 올해 2022학년도 입시 논술을 준비하는 분들의 그 좋은 결과와 합격을 기원하고 응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